김순자 할머니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평소 1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5만 원으로 뛰어 있었거든요. 역시 에어컨은 사치품이야. 선풍기로 버텨야겠어. 할머니는 그날부터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35도 폭염에 결국 탈진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더위를 참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복잡했어요. 건강은 지켜야 하는데 또다시 폭탄 같은 전기요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써보니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가 발견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에어컨 26도 설정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폭등시키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집은 28도로 설정해도 시원한데 다른 집은 24도로 해도 덥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알게 된 박영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에어컨을 썼는데 이제야 제대로 쓰는 법을 알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틀겠고 안 틀자니 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순자 할머니의 비밀을 공개해드릴게요. 할머니가 발견한 것은 바로 27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7도요. 겨우 1도 차이로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의구심을 품으셨던 분이 바로 인천에 사시는 박철민 어르신이었어요. 72세 되신 박 어르신은 처음에 1도 가지고 뭘 그러냐며 반신반의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올리면 전기요금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27도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전기요금이 4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무려 60%가 줄어든 거죠. 더 놀라운 건 박 어르신이 에어컨을 예전보다 더 오래 틀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마음 편히 틀 수 있어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마법 같은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26도에 숨겨진 함정부터 파헤쳐 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26도라는 기준은 사실 30년도 더 된 낡은 기준이에요. 마치 70년대 자동차 운전법을 지금 차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90년대에 에어컨을 처음 설치했던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때는 에어컨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온도 조절이 엉망이었거든요. 26도로 맞춰놔도 실제로는 23도에서 29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처음엔 시원하다가 갑자기 춥고 또 갑자기 더워지고 그랬어요. 온도계를 보면 계속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6도 정도가 적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 에어컨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1년 이후 판매된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으로 설정 온도로 내려가면 모터 회전수가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일반 에어컨보다 전력 소모량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예전 에어컨은 수동기어 차 같았어요. 운전자가 일일이 기어를 바꿔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했죠. 하지만 요즘 인버터 에어컨은 자동 변속기처럼 상황에 맞춰 스스로 출력을 조절합니다.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달라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죠.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24도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26도만 해도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자꾸 에어컨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6도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시원하다가도 금세 춥다고 느끼게 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끄게 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더워져서 다시 켜게 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죠. 바로 여기에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에어컨은 전원이 켜지면 초반에는 2000와트 수준의 소비 전력을 사용하지만 실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비 전력도 점차 낮아져 설정 온도에 이르게 되면 약 300와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출발할 때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는 적은 연료로도 충분하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올리는데 드는 연료가 60에서 100km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삼성전자 연구팀의 놀라운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30분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작동한 경우는 연속 운전과 대비해 전력 소비량이 5% 증가했으며 60분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는 최동식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전에는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루에 6번도 넘게 했어요. 조금 시원해지면 끄고 더워지면 켜고, 그런데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제는 하루 종일 켜두는데도 오히려 요금이 줄었어요. 그럼 27도는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적의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 실내 적정 습도는 50에서 60%라고 합니다. 27도는 이 범위의 정확히 중간 지점으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용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 자별이 많아 1도를 낮추려면 전기 소비량이 30에서 40%나 차이 난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죠? 이걸 요리에 비유해 볼까요? 물을 끓일 때 99도에서 100도로 올리는 마지막 1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에어컨도 마지막 1도를 더 낮추는데 엄청난 전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비밀이 있어요. 바로 습도입니다. 온도만 보면 안 되거든요. 체감 온도에는 습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광주에 사시는 윤미경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습한 날에는 25도로 해도 끈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 불고 건조한 날에는 28도여도 시원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땀이 잘 증발해서 시원하게 느껴져요.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하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적절하게 조절돼요. 보통 40에서 50%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 정도면 체감상 24.5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27도인데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끼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장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도는 높였는데 오히려 더 시원해요. 전에는 발가락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이제는 맨발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27도도 그냥 설정하면 안 되거든요. 몇 가지 함께 해야 할 마법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이 위로 가도록 풍향을 조절하면 천장을 메우고 있는 더운 공기를 식히는 동시에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샤워에 비유해 볼까요? 샤워기를 바닥에 향하면 물이 바닥에만 고이잖아요. 하지만 위로 향하면 물이 천장에 닿아서 골고루 내려와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에 사시는 정동수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직접 몸에 받으면 더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향하게 바꾸니까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앉아도 시원해요. 두 번째는 선풍기와의 황금조합이에요.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틀면 약 20에서 3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00원도 안 나오는데 체감 온도를 3도나 더 낮춰주거든요. 정말 놀라운 짝꿍이죠. 이때 중요한 건 선풍기 위치예요. 사람을 직접 향하게 하지 마시고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더욱 쾌적해져요. 마치 자연바람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출할 때 관리법도 중요해요. 1시간 이내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대로 두고 나가세요. 삼성전자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 그대로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아까운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춘천에 사시는 김말자 할머니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와서 에어컨을 켜면 방이 찜통이 되어 있어요. 다시 시원해지려면 1시간은 걸리고 그때 전기도 엄청 먹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켜두고 나가요. 밤에 잠잘 때 설정법도 따로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는 전원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한번 가동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계속 틀어놓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27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취침 모드가 있다면 켜시고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포항에 사시는 이영수 어르신은 전에는 자다가 추워서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자요. 게다가 코도 안 막히고 목도 안 아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문 관리에 숨겨진 비밀도 있어요. 커튼은 겨울에도 보온 효과를 내는 효자 아이템이지만 여름에도 직사광선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최대 3도 낮춰주는 훌륭한 소품입니다. 특히 햇빛을 반사해주는 밝은 색의 커튼을 사용할 경우 그 방열 효율을 더 증진시킬 수 있어요. 커튼 하나로 3도나 차이가 날까요? 의심하셨던 안동의 박순례 할머니는 실험해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오후 2시에 커튼을 치고 안 치고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부터 쳐요. 필터 청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 전력이 3에서 5%가 증가하며 청소를 월 1에서 2회 할 경우와 안 할 경우를 비교하면 월간 10.7kWh의 전력 소비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 환기와 에어컨 필터 청소만으로도 여름철 전기요금을 27%나 아낄 수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어컨 필터 청소만 깨끗이 해도 전력 소모를 줄여 최소 10%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니아만도에서 실시한 에어컨 실외기의 냉각핀 오염과 냉방 능력에 대한 실험 결과도 충격적이에요. 출고 시 대비 30% 오염됐을 때 냉방 능력은 2% 저하됐으며 50% 오염 시에는 냉방 능력이 7%나 저하됐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포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했더니 바람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전에는 뭔가 답답했는데 이제는 바람이 깔끔해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치 코가 막힌 상태에서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에어컨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끌 때의 특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끄기 전에 송풍 모드로 15분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에어컨 내부의 습기가 제거되어서 냄새나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하며 놀라셨던 제주도 강순옥 할머니는 에어컨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켤 때마다 상쾌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실천하면 정말로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더욱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볼 시간이에요.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27도라는 마법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온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모든 방법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조말순 할머니의 최근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27도로 바꾸고 바람 방향 위로 돌리고 선풍기 같이 틀고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48만 원 나오던 게 14만 원으로 줄어있더라고요. 조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몸이 훨씬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에어컨 틀면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결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에어컨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25도나 26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27도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 정도만 참아보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으로 바람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래쪽이나 정면을 향하고 있다면 위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선풍기가 있다면 함께 틀어보세요. 선풍기는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하면 더 좋아요. 외출할 때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고 나가세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끄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켜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거든요. 창문에 커튼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달아보세요. 특히 밝은색 커튼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먼지가 끼어 있으면 깨끗이 닦아주세요.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다 적용한 지 2달이 됐는데 정말 놀라워요.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거든요. 김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건강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밤에도 깊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마르거나 코가 막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정부 지원제도 활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는 세대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서류 작성도 직원분이 도와주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나니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1년이면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차례예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한 달 후, 두 달 후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혹시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나눠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방법들을 공유하셨대요. 처음에는 저만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경로당 분들께도 알려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아파트 어르신들이 모두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서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랑하는 게 요즘 재미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워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분들의 여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온도 조절부터 시작해서 바람 방향 바꾸고 선풍기 활용하고 필터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용해보시면 돼요. 울산에 사시는 최동준 어르신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온도만 바꿔봤어요. 일주일 후에 바람 방향을 바꾸고 또 일주일 후에 선풍기를 같이 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름은 이제 두려운 계절이 아니에요.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며 더위를 참는 계절도 아니고요. 이제는 시원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계절이 됐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름이 기다려져요.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걱정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어줄 수 있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더위와 전기요금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정말 듣고 싶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누군가의 여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이번 여름은 정말 시원하고 경제적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